코로나 바이러스는 학생들의 삶을 꽤나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유학생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학생도요.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귀국하려 온몸을 꽁꽁 싸매고 겨우겨우 타게 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계약한 방값 외 기타 비용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요. 대학생들의 사정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된 것은 물론 주로 지내는 장소인 도서관과 카페에서 줄줄이 터져나오는 집단 확진, 비대면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을 누설하는 학교, 보완되어야 할 부정행위 대응 방안, 그리고 얼어붙은 공채 시장은 대학생들의 마음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 이 상황에 처한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민아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에 올라갈 때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한 학기를 보내고 2학년 2학기 휴학을 해서 현재는 휴학생 신분입니다. 휴학을 하게 된 이유는 많지만 꼽자면 준비되지 않은 수업 체계와 학교, 그리고 등록금이 이유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몇 주씩 비대면 수업을 연장하던 제 학교는 결국 학기가 시작된 지 2개월이 된 4월 말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조금 다를 수 있었던 저는 교수님들의 교내 디지털 비대면 수업 진행을 도와주는 조교로 한 학기 동안 일했어요. 일하면서 느낀 건 학교가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이 상황을 악용해 영양가 없는 수업을 제공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지원금의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건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2학기 휴학 신청을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2022년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지금쯤이었으면 비자 신청하고 집 알아보고 있었겠죠?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많은 걸 배우고 오자고 결심했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대학생활 동안 해외 가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하고 지금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예인입니다. 코로나가 되게 커지기 직전에 봄방학이어서 친구들이랑 뉴욕에 갔는데요. 봄방학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되게 심해져서 학교가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있다가 한 달 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그때 상황은 뉴욕이 코로나가 제일 심한 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아시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 그래도 그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나아졌어요. 막 거리두기도 하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 다 비닐장갑 끼고 있고, 한국에는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이 한 약 3배 정도 올라서 4월까지 기다리다가 왔어요. 근데 저도 사실 여름행 티켓이 미리 있었으니까 그렇게 싸게 올 수 있었던 거고, 새로 샀어야 됐으면 엄청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뉴욕 공항부터 한국 공항까지 가는데 코로나가 걸릴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닐장갑도 쓰고 마스크도 엄청 센 걸로 쓰고 방역이 엄청 조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만둔 후 지금은 평일엔 기상 후 뉴스를 보거나 어머니랑 같이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요리를 합니다. 언어 공부랑 책 읽기를 목표로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근처 공원이나 근교로 산책을 나가곤 해요. 그러다가 오후 6시부터는 아르바이트 출근을 해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어요. 백수의 삶을 살아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최고더라고요. 가족이랑 대화할 시간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도 많아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조교 강사 아르바이트나 팀 프로젝트, 학회, 동아리 등등 바쁘게 살았던 저한테 손 돌릴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만 휴일엔 주로 친구들을 만나러 번화가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출사를 나가거나 여행을 짧게라도 다녔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다 보니 동네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운동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게 됐어요. 다행히 직영점이라 잘일 걱정은 타 매장보다는 덜 하지만 주변에서 과외나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은 이미 많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매장 취식이 불가해졌는데 2층 매장에 몰래 손님이 들어가 계시다거나 QR 인증에 애먹 계시는 분들, 마스크 안 쓰고 온 단체 손님 등 다양하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하고 시험 치면서 겨우 살고 있고요. 수업은 대체로 10시 이후고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할 때도 미국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랑은 줌으로 화상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또 대면 과외도 하고 제주 국제중학생이랑 화상 과외, 그리고 성인들이랑 전화 영어도 하고 있어요. 휴일에는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공부를 친구들과 하는 편이고요. 동네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밤마다 만나서 공원 가거나 안양천에 걸어 다니러 갑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를 배워서 외국에서 그 언어로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배낭여행을 1년 동안 다닐 계획을 세울 정도로 대담한 그러한 사람이요. 진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 물 흐르듯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번 사태가 있고 나서 힘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전문성을 키워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 시험 준비를 결심하게 됐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하기 싫다고 떼썼던 직업이었는데도요. 상상도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 생긴 가치관 변화가 있다면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모토가 있는데요. 현재를 최대한 즐기자거든요. 근데 사람 일을 모른다. 세상 일을 진짜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현재를 즐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3개월밖에 안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른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시간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크게 생긴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어서 나중에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코로나가 생긴 것도 다 인간이 자초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경각심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미나야, 너는 다행히도 이 시기를 건강하게 코로나에 안 걸리고 잘 헤쳐냈고 몇 년 후면 백신이 개발된 게 굉장히 잘 해결이 되어서 너가 그렇게 원했던 교환학생은 물론이고 세계 일주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가 평소에 했던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너가 원하는 분야, 정진하고 싶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화이팅! 10년도 아니고 30년. 안녕 게이나. 30년 후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가 코로나 때문에 느낀 감정들과 생각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함을 제발 기억해라. 또 30년 동안, 지금부터 30년 동안 너가 행복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남은 인생도 너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해야 돼.